네, 반갑습니다. 저는 카이로스 그룹 리더 신차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라 되게 안 오실 줄 알았어요. 아까 오는 길에 엄 대표님 전화 와서 지금 강의장에 몇 분 있냐고 여쭤봤더니 3분 와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 크리스마스 파티하고 가면 되겠다 생각하고 왔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파티는 내년에. 자, 제가 가볍게 만든 동영상인데 한번 봐주세요. 이거 볼륨. 어떠셨어요? 멋집니다. 됐다. 제가 원래 PPT 자료 안 쓰는 거 아시잖아요. 컴맹이기도 하고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서 사업 설명을 하실 때는 사실 PPT가 준비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현장에 맞는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PPT 자료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좀 재밌는 이야기들을 준비해 보려고 어젯밤에 급하게 사진을 몇 장 담아왔습니다. 자, 저는 모든 기적은 믿음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제가 1월 31일까지 현재 다이아몬드인데 임페리얼을 가겠다는 약속과 지금 생각해보세요. 제가 여기에서 부산까지 16분 만에 갈 수 있다는 약속 둘 중에 어떤 게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 1번. 1번? 네. 저 임페리얼 가는 거야?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임페리얼이 더 쉬울 것 같죠? 네. 지금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그쵸? 불가능하다고 대부분들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보여드릴 자료를 한번 보세요. 이게 미래의 기차입니다. 이 기차의 이름은 아음속 캡슐 열차라고 해요. 속도가 무려 1224km가 나오는 기차입니다. 실제로요. 제가 밑줄을 그었는데 보이세요? 서울에서 325km 떨어져 있는 부산까지 16분 만에 도착한다고 해요. 자, 이제 다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신시아가 1월까지 임페리얼을 가는 게 실현 가능성이 있다. 부산을 16분 만에 도착하는 게 실현 가능성이 있다. 어디를 더 믿으세요? 마음이 다 바뀌었네. 자,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요즘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맞습니까? 네. 네, 봐야 믿는 거예요. 제가 16분 만에 부산 간다고 얘기해봐도 안 믿었을 거예요. 근데 PPT 한 번도 준비 안 해오던 사람이 자료 찾아가지고 가져오니까 보니까 여러분들이 갑자기 신시아 임페 가는 것보다 부산 16분이 더 믿을만 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맞죠? 자, 제가 어제 우물 이야기를 하나 봤는데요. 2개의 우물이, 먼저 첫 번째 우물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처음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이 우물은 풍족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아무 의심 없이 물을 계속 먹기 시작했는데 가뭄이 계속되면서 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10명만 먹을 수 있는 물, 8명만 먹을 수 있는 물, 7명만 먹을 수 있는 물 이런 식으로 계속 물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하면 이 물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상승하겠죠. 그러면 누가 이 물의 주인공이 될까요? 이 물의 주인은 누가 될까요? 맞아요. 돈 많고 부자인 사람들이 이 물의 주인들이 될 거예요. 즉 기득권층의 누림이 되겠죠.
발빠르게 움직인 돈 많은 사람들은 이 우물을 소유하고 자기들끼리만 공유하거나 혹은 비싼 가격에 물을 팔려고 할 거예요. 맞죠? 자, 그런데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물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우물을 또 찾으러 갈 거예요. 자, 새로운 우물이 생겨났어요. 처음에 발견된 우물은 어떨까요? 이 우물처럼 물이 넘치고 많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쪽으로 많이 몰려들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돈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 또는 이 우물을 보고 물의 가치가 올라갈 거라는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들. 그쵸? 저 물은 분명히 가치가 오를 거고 이전 마을에서처럼 아마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 우물로 모여들 거예요. 그쵸? 자, 모여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서로 이 물의 주인이 되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저 누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별 생각 없이 모여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우물 주변에는 무엇이 넘쳐날까요? 소문이 넘쳐납니다. 야, 그 우물 곧 대박 날 거야. 무조건 투자해야 해. 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야, 곧 망할 거야. 이렇게 넘쳐나는데 그게 가격이 정말 오르겠어? 말도 안 될 거야. 무너질 거야. 그 우물 주인들은 돈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있다 없다 여러 가지 소문이 난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나요? 자, 여기에 우리 사업을 한번 대입해 볼까요? 여기는 이미 성공해 있는 A사, B사, C사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요? 리뉴메이드예요. 지금 리뉴메이드는 어떻습니까? 소문이 난무해요. 어떤 소문 들어보셨어요? 나는 네? 아니 대표님이 자, 엄 대표님은 리뉴메이드 망하면 제가 선택한 다음번 회사에서 제 일대로 가입하기로 약속이 돼 있는 분이세요. 저분의 그 누구나 성공하려면 가슴속에 Y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혹시 들으셨나요? 자, 엄 대표님의 Y는 신시아 꼴보기 싫어서 리뉴메이드를 꼭 성공시켜야 되겠다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되게 많은 소문들이 있어요. 회사가 돈이 없는 것 같다, 가난한 것 같다, 또는 이 회사 믿고 가도 되겠냐, 지금 사람 위에서 하고 있는 얘기들이 정말 믿을 만한 얘기인지 모르겠다, 여러 가지 소문이 난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와서 자리를 잡고 우물의 주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여기 와 계시는 여러분들입니다. 맞습니까? 네. 언젠가 이 우물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우물을 소유했을 때 진짜 내 것이 될 것인지를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부산을 가야겠다는 목적을 모두 갖고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저 진공열차를 타고 부산에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돈을 아껴보겠다는 생각에 자전거를 타고 가겠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자동차를 타고 가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KTX나 SRT를 이용해야겠다는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모두 하나의 목표를 가졌습니다. 어디를 가겠다는? 부산을 가겠다는 하나의 목표를 가졌어요. 그런데 도구의 선택이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부산에 도착할 것이고요. 누군가는 부산에 가긴 가는데 늦게 도착하거나 혹은 도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요? 왜 도착하지 못할까요? 목표가 같은데요. 자, 저처럼 진공열차를 선택하는 사람은 16분 만에 도착했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고 말고 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왜요? 너무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해버렸어요. 맞습니까? 근데 자동차를 선택한 사람들은요. 가는 길에 휴게소도 좀 들려보고 얘기도 좀 해보니까 부산보다 더 괜찮은 데도 있다는 얘기를 막 듣기 시작해요. 가는 길에 어디 좀 들렸다 갈까, 진주쯤에서 내려서 갈까 하다가 진주 가서 냉면 먹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어영부영 시간이 가서 부산에 늦게 도착하거나 못 도착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쵸? 자전거를 선택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진짜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도착할 거예요. 그쵸? 그치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100만 개는 생길 거예요. 이유는요?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의 힘든 길 가고 싶으세요? 자, 똑같은 목표를 이루려는데 선택된 도구에 따라서 내 목표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우리가 아메를 선택하거나
또는 뉴스킨을 선택하거나 리뉴메이드를 선택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도구를 선택했을 때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쉽고 빠르게 갈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자, 지금 리뉴메디에서 준비하고 있는 놀라운 뉴스들 보셨어요? 자, 일단 제가 준비한 거 좀 한번 봐볼게요. 보통 우리가 사업 설명회 하러 가면요,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 사업 설명회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거절의 이유를 한 10가지씩은 가지고 나와요. 미리 리뉴메이드를 한다고 밝혔다면 내가 리뉴메이드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한 10개쯤은 가지고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네트워크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맞나요? 다들 네트워크 못 믿는다고 해요. 왜요? 우리가 지나온 시대가 저랬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처음 네트워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요, 미법 시대였대요. 미법이 뭐예요? 법 따위가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들 다 모아놓고, 제가 알기로 재팬라이프 하셨던 분들은 가둬놓고 그 사람 전화까지 다 도청을 하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단계 끌려가면 집에 못 들어온다는 소문이 무성했었어요. 혹시 그런 소문 들어보신 분들 있으세요? 해봤습니다. 사람을 가둬보신 분이 여기 와 계시네요. 자, 그렇게 시작됐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 속에 네트워크는 굉장히 무섭고 불편한 거예요. 맞나요? 자, 이후에 불법 시대가 오기 시작합니다. 법은 있었으나 그 법망을 피해서 불법적으로 네트워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누가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요. 멀리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던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이, 내가 아시는 분들이 그런 일을 시행했다 보니까 우리가 무섭고 겁나고 두려웠던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네트워크가 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정위에 등록을 해야 되고요. 법의 테두리망 안에서 사업자들을 보호하겠다고 하고 있는데도 어때요? 지나온 길이 가시밭길이었다 보니까 아직도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희망을 보고 이 안에 와 계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놀랍고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곧 우물의 주인이 되실 분들입니다. 자, 네트워크. 사람들은 되게 무섭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너무 쉬운 일이에요. 나는 혼자 살아갈 수 없다고 사람들이 얘기 많이 해요. 그렇죠?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다 얽히고 설키고 묶여야지만 살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너무나 재밌는 게 내가 내 그물망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집어넣냐에 따라서 이게 경제력이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하다못해 작은 밴드장만 돼도 요즘에는 식당 가면 대접을 받습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멤버십이 몇 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 이제는 멤버십으로. 자, 지금 택시회사들 막 파업하고 난리 났죠?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왜 택시회사 파업이 일어났어요? 모르세요? 카풀. 카풀 때문에 일어났어요. 근데 카풀을요, 만약에 이미 나와 있는 뭐 한진운수나 뭐 다른 택시회사에서 하겠다고 했으면 아마 이렇게까지 이슈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누가 했기 때문에? 카카오가 했기 때문에 이슈가 됐어요. 카카오의 무엇 때문에? 멤버십 파워 때문이에요. 카카오가 하면 일 낸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쵸? 사실 다 그 외국 같은 데 나가보면요, 그 그랩이라든지 또는 우버라든지 해가지고 굉장히 카풀 제도가 확산되어 있어요. 택시들은 되게 올드하신 분들이 낡은 차를 가지고 운행하고 있는 시스템이고요. 젊은 친구들이 우버 택시 많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만 사실 엄청 늦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올 때가 돼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카카오라는 회사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멤버십에 대한 두려움을 택시 회사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멤버십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저희 회사가 추구하고 있는 게 이 멤버십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회사의 좋은 제품을 싸고 또 쉽게 누리면서 그 안에서 수익까지 만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 분들한테 연결을 시키실 때도요, 네트워크가 사기나 사람을 막 끌어와서 묶어서 일부러 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요, 어쩔 수 없이 일어나야 되는 소비가 곧 돈이 될 수 있는 회사, 그게 진짜 네트워크예요. 자, 1998년도에 한국경제신문에서 뉴스가 떴었어요. 이때만 해도 사람들은 네트워크가 뭔지도 모를 때예요. 자, 이때 뭐라고 나왔냐면 새로운 유통문화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타이틀 기사가요. 지금 여러분들 네트워크 다단계라는 얘기만 들어도 막 치떨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이 정보를 드리는 이유는요, 현장에서 다 질문해요. 사람들이요. 난 다단계 싫어.
난 네트워크가 싫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알아야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다단계는 뭐예요? 다단계가 뭐예요? 제가 그렇게 많이 설명드렸는데 다단계 제가 직거래 장터라고 설명드렸어요. 자, 직거래 장터는 초등학교 4학년 사회교과서에서 나라에서 권장하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왜냐하면 생산자가 이해하기 쉽게 농부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농부가 요즘 김장철이죠. 무를 심었어요.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무가 다 성장할 때까지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투자 비용이 무 한 개당 500원씩이 들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무를 생산을 할 때가 됐어요. 뽑아가지고 이제 매출을 칠 때가 됐는데 누가 찾아와요? 중간 거래상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밭대기로 계약을 합니다. 무 개당 400원씩에 가져가겠대요. 자기들이 다 알아서 뽑아서 가져갈 테니까 400원에 달래요. 자, 농부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네, 미치는 거예요. 승질 나쁜 농부는 이때 밭을 갈아버려요. 안 팔겠다고. 그쵸? 그나마 투자비용을 좀 뽑아야겠다고 하는 사람은 손해를 머금고도 그 무를 밭대기로 판매를 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자, 소비자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중간 거래상을 거쳐서 무가 개당 400원씩에 거래됐다면 막상 소비자 손에 올 때는요. 무가 1,500원 정도의 거래가 돼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무 너무 비싸가지고 올해는 김장할 때 무 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이래서 생산자도 살리고 소비자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나라에서 직거래 장터를 권장했어요. 자, 직거래 장터가 오픈되기 시작하면서 생산자는 자기가 직접 무를 뽑아서 직거래 장터에 가지고 왔어요. 여기에다가 얼마씩에 판매를 하냐면 개당 1,000원씩에 판매를 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소비자는 무려 500원이나 싸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었고요. 생산자는요, 자기가 그동안에 이 무를 키우면서 들였던 정성까지 다 고스란히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설명 듣고 나니까 직거래 장터는 좋은 거라는 생각이 드세요? 나쁜 거라는 생각이 드세요? 좋아요. 다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여기에 자, 엄마가 직거래 장터에 가가지고 보니까 보통 시장에서 1,500원씩 하는 무가 더 싱싱하고 좋은 무가 1,000원씩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이 엄마는 뭘 하겠어요? 주변 분들에게 소문을 내요. 야, 여기 가서 사. 진짜 좋은 거 나 오늘 너무너무 싸게 샀어. 이게 뭐예요? 네트워크예요. 이해되세요? 좋은 제품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그냥 소개만 했기 때문에 누구도 나에게 수당을 주거나 돈을 주지 않았었어요. 근데요, 이제 리뉴맥이라는 회사에서는 우리 좋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소개하고 이 제품을 계속 쓰겠다는 멤버십이 모일 때마다 그들에게 수당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게 네트워크입니다. 그럼 네트워크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나쁠 게 없죠. 그럼 다단계는 다이렉트 셀링이에요. 자, 다이렉트 셀링은 뭐냐면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뭐가 빠지게 되냐면 광고비, 샘플링이 빠지게 돼요. 보통 설화수, 화장품 내놓을 때 어떻게 해요? 샘플을 더 많이 찍어요. 나눠주려고. 근데 그 샘플 그냥 나눠주나요? 예전에는 설화수 아줌마가 우리 집에 와서 하도 샘플을 많이 놓고 가길래 그 샘플은 회사에서 공짜로 나눠주는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샘플을 팔더라고요. 사업자들한테요. 그래서 그 샘플까지 팔고 제품은 제품대로 팔고 사업자들이 샘플 사고 제품 사서 전달 다 하고 그런 회사에서 대부분 다 근무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원래 제품 안에 광고비하고 그 샘플링을 하는 비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제품 가격이 책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가 만날 때는 제품을 엄청 비싸게 만든 거예요. 자, 저희들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 회사 제품이요. 너무 싸서 품질을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1,540원짜리 팩이 안에 뭐가 들었을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보셨나요? 야, 7,000원짜리 앰플이 그렇게 좋다는 게 나는 믿어지지가 않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우리 MGF 막 극찬을 하는데 원가 나눠보세요. 7,000원짜리 앰플이에요. 그쵸? 아닌가요? 다들 공감들 안 하시네요. 자, 우리 제품 너무 싸게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요. 바로 다이렉트 셀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 이게 다단계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단계 그러면 옛날 그 막 이런 것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앞으로의 유통은요. 중간에 이런 광고비라든지 샘플비가 빠지고
직접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제품을 연결하는 걸로 다 바뀌어갈 거예요. 1998년도부터 이런 유통의 문화가 자리가 잡힐 거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쵸?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막 4차 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 정말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다 AI가 대체를 할 거다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제가 요즘 롯데리아만 가봐도 옛날에는 그 롯데리아 그 포스에서 주문을 하려고 하면 주문하려고 서 있는 손님보다 안에 있는 직원의 수가 더 많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많았어요. 정말 바글바글했거든요. 근데 요즘 가보세요. 그 어디죠? 앞에 그 주문받는 오더 체어에는 딱 한 명이나 두 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 어디에 서 있냐면 그 무인으로 주문하는 기계 앞에 사람들이 서가지고 주문을 하고 넘버가 불려지면 가서 제품을 받아오더라고요. 무슨 뜻이에요? 이제는 아르바이트 할 때도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곧 무인 자동차가 나온대요. 운전에 관련된 일 다 직업군에서 사라지게 될 거예요. 경제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의 수명은 어떻게 됐어요? 점점 길어져요. 예전에는 60세에 은퇴를 하잖아요. 그럼 퇴직금을 가지고 적당히 나눠 쓰고 부부들이 여행을 하고 뭐 이러면서 생활이 가능했었대요. 요즘엔 퇴직금 받으면 다들 뭐 하세요? 퇴직금을 60세에 받잖아요. 100살까지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40년을 돈 안 벌고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40년을 책임질 수 있는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한동안 편의점이 미친 듯이 생겼습니다. 퇴직금을 다 투자해서 편의점을 만들었어요. 편의점 만들어 놓고요. 알바들 적당하게 쓰고 자기들이 가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최소 한 200 정도 수익은 나온대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최저임금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래서 부부가 교대로 날을 새면서 편의점에서 일을 하는데 순수익이 200도 안 올라요. 투자 금액 다 넣어가지고 세븐일레븐 하나 오픈하려면 돈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몇 억대가 들어요. 그쵸? 자, 우리 치킨집 하나 오픈하려면 돈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몇 억대가 듭니다. 왜요? 요즘 브랜드 없는 치킨집이요? 장사 안 돼요. 듣도 보도 못한 치킨집에서 치킨 시켜 드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옛날에는 시장 치킨도 사 먹고 뭐 이랬던 기억이 있었는데, 제가 청주에서 진짜 유명한 파닭이라고 그 치킨집이 있는데 2번 시켰는데 저희 조카가 한 번만 더 시키면 안 먹는다고 막 BBQ나 내내치킨을 시켜달라고. 아이들도 브랜드를 다 알고 있더라고요. 자, 그 정도로 요즘에는 이 브랜드도 뭐예요? 멤버십이에요. 내내라는 이름으로 오픈을 하게 되면 내가 몇 억을 투자해서 그 브랜드 값어치에 돈을 내지만 그래도 그 네임드 때문에 오는 고객이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멤버십입니다. 멤버십이 없는 이제 일은 될 만한 일이 없어요. 그쵸? 자, 우리가 네트워크를 이제 전달을 할 때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명분, 문화, 실리, 그리고 시대. 명분은 뭐예요? 그래서 내가 왜 리뉴를 선택해야 하는데 입니다. 자, 여러분 리뉴메디는 어떤 회사예요? 한마디로 정의해보면 어떤 회사예요? 진짜 질문이 어렵죠. 어떻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없어요. 저는 처음에 리뉴메디가 화장품 회사라고 믿고 들어왔습니다. 한 달, 2달 살면서 요즘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게 의료회사인지 이게 식품회사인지 애매해졌어요. 이제는 샤워기도 있어요. 이게 뭘 하자는 회사일까요? 자, 우리 회사는 토탈 뷰티 케어, 토탈 헬스 케어 이런 회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지금 저희 회사에서 다음 달에 출시될 제품도 놀라운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집중하고 있는 거는요. 자, 화장품 일단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회사 제품 화장품 어떤 거 있어요? 대표 제품 마스크팩, 그리고요 앰플, 또 뭐 있어요? 네, 그리고 2가지의 크림 또 있나요? 자, 이런 제품들 일단 다른 회사하고 다르게 탁월한 거 뭐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다른 회사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회사가 다르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뭐 있으세요? 자, 저희 회사 제품들은요 성분이 남다릅니다. 일단 이 제품들 안에 들어있는 10가지의 비타민은 유기농 중에서도
더 높은 클래스인 그 코스모스 인증을 받은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10가지의 비타민. 그래서 저희 제품을 눈 가까이서 사용하면 굉장히 따갑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이유, 눈이 시리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이유가 천연 비타민 때문이에요. 예전에 제가 그 화장품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한테 들은 얘기가, 야, 너네 제품을 쓰면 내가 왜 눈이 시리지? 라는 질문에 눈 가에서 비타민, 그 레몬을 이렇게 짜보래요. 레몬이 눈 주변에서 터졌다고 생각을 해보래요. 눈이 어떻겠냐고 물어보더라고. 아, 시려울 수밖에 없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천연 비타민의 함량이 높을수록 눈 주변에서 시린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자, 얼굴이 따끔따끔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이분들은 피부가 굉장히 건조하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건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논밭이 갈라집니다. 그쵸? 근데 그 갈라진 논밭처럼 우리 피부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갈라짐이 생기는 거예요. 이 갈라짐에 천연 비타민이, 레몬을 상처난 데다 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써요? 시릴 수밖에 없고 따가울 수밖에 없어요. 그 상처가 아무는 동안 따가운 느낌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저희 회사에 이 성분들, 좋은 성분들을 많이 넣는데 그 뉴프로필린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역사상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화장품에 들어갔을 만큼 원료 가격이 엄청나다고 해요. 이 제품은 항산화 물질인데요. 저희가 노화를 막기 위해서는 항산화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성분들이 저희 제품 안에 다 들어있어요. 가격대는 놀라울 정도로 싸면서요. 자, 그런데요, 타 회사도 보면요, 좋은 성분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해요. 엄청나게 좋은 성분 많이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더 집중해야 될 게, 좋은 성분으로 좋은 제품 만들어 놨으면 이제 뭐의 답을 찾아야 되냐면요, 이걸 어떻게 피부 안으로 집어 넣을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흡수예요. 자, 우리 회사 흡수 뭘로 찾고 있어요? 디바이스로 찾고 있습니다. 대표 디바이스가 MTS예요. 그냥 앰플을 발랐을 때하고 MTS 시술을 했을 때하고 느낌이 어떠셨어요? 똑같았나요? MTS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자, MTS 시술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제품들 안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이 피부 안으로 직접 침투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얼굴이 달라지는 모습을 많이들 보게 되세요. 자, 꾸준히 사용하시는 분들은 얼굴이 정말 달라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MTS 사용하실 때 제가 처음에 MTS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몰랐어요. 피부과를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MTS를 사용했어요. 그랬더니 3개월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얼굴이 다 뒤집어졌어요. 정말 껍질이 다 벗겨지고요.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쓰란다를 썼는데 얼굴이 왜 이렇게 됐을까? 자, 보통 사람들은요, 그랬을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전체 방에 공유를 합니다. 야, 나 MTS 쓰고 얼굴 다 뒤집었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리더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답을 찾고 고민을 해요. 아, 해결책을 같이 모색해요. 똑같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리더는 해결 방안을 찾는 사람이고요. 파트너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것들을 가만두지 않겠어. 내 피부를 뒤집은 너희들, 스폰서를 가만두지 않겠어. 이게 파트너예요. 자, 전체 방에 글을 안 올리고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왜 그랬는지. 자, MTS 시술은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각질을 다 벗겨주고요, 좋은 앰플 성분을 피부 속까지 잘 집어넣으면서 얼굴이 점점 개선되는 게 보이더라고요. 자, 한 달 정도 내지는 2달 정도는 일주일에 한 번씩 쓰는 게 좋았어요. 이후에는 어떻게 쓰시는 게 좋냐면요, 10일 또는 15일 간격으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피부가 충분히 재생될 수 있는 시간, 또 피부가 얇은 사람도 있어요. 이분들은 자극을 너무 심하게 주게 되다 보면 피부가 바로바로 재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게 답이 아니었어요. 자, 처음에는 제가 MTS만 사용하면 된다고 디바이스 하나도 안 사다가 요즘에 제가 뭐에 꽂혀 있냐면 ERP에 꽂혀 있어요. ERP는 어떤 거냐면요, 상처받고 재생되지 못한 피부에 빛을 투과시켜서 상처를 재생시키고 앰플이라든지 다른 크림 제형들이 피부 속에 잘 들어가도록 흡수를 도와주는 제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MTS 해놓고 재생 빨리빨리 안 되고 있었던 내 피부 안으로 좋은 성분이 자꾸자꾸 들어가면서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냥 마스크팩만 사용하는 것보다 마스크팩 위에다가 ERP를 사용해봤더니 흡수에 훨씬 도움이 돼요. 저는 지금 MTS를 사용하지 않은 지가 3주 정도 됐어요. 그냥 피부를 좀 재생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더라고요. 대신 매일매일 우리 앰플들 있죠. 아쿠아밤하고 MGF 앰플을 ERP를 통해서 피부 안에 흡수를 한번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피부가 굉장히 재생도 잘 되고 화장도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는 기구들, 디바이스들을 잘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회사에서 놀라운 제품이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7월에 처음 리뉴메디를 만났을 때 1월에 출시되는 제품이라고 해서 저를 기가 막히게 했었던 7월에서 1월까지 너무 오래 남아서 희망 고문이라고 느꼈던 그 니들 패치가 이제 곧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최근에 니들 패치를 출시한 회사가 있어요. 그쵸? 어디 회사에서 출시를 했어요? 애터미에서 출시를 했습니다. 자, 애터미에서 출시한 니들 패치를 확대해 본 사진이에요. 자, 부지런한 사업자분들이 애터미에서 니들 패치를 구매해가지고 사진을 찍어 보셨더라고요. 사진 끝에 바늘 보이시나요? 어떻게 돼 있어요? 휘어졌어요. 네, 머리카락의 10분의 1 두께의 마이크로 니들이라고 했어요. 이 가는 바늘이 끝이 휘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에 대고 눌렀을 때 피부 안으로 들어갈까요? 그냥 부셔질까요? 그냥 부셔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큰 반항을 불러일으키지 못했어요. 자, 만약에 애터미에서 저렇게 좋은 패치를 출시해가지고 제품력까지 뛰어나 버렸다면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패치를 한 번씩은 다 만나보셨을 거예요. 근데 의외로 조용하게 지나가잖아요. 자, 저희 회사에서 출시된 패치들 불빛에만 비춰봐도 굉장히 에펠탑처럼 뾰족한 바늘을 만나게 될 거라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자, 바늘 끝이 뾰족해야 되는 이유는요, 피부 속으로 뚫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니들 패치 안에 들어가는 성분 얘기 들어보셨죠? 제가 지난주에도 열심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니들 패치 안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앰플들이 거의 한 병 정도가 고체 형태로 붙여져서 피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쿠아밤이나 MGF 바르실 때 우리가 디바이스 사용하고 MTS 사용하고 했던 이유가 이것들이 피부 안에 잘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였는데 이제는 패치 안에 이것들이 고체 형태로 들어있기 때문에 고농축이에요. 수분이 다 날아가 버렸죠. 이 아이가 피부 속 안에서 녹으면서 앰플을 겉면에 발랐을 때보다는 훨씬 더 높은 효과를 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피부 고민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제가 지난주 우리 실버 세미나 때 당독소에 대해서 들으면서 되게 놀란 게 있었어요. 당독소가 이 피부에 붙게 되면요, 들러붙어서 그 부분이 굳어버린대요. 자, 우리가 그 집에서도 촉촉한 빵 같은 거 한 군데 굳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딱딱한 그 부분 놔도 그렇지 않은 부분은 풍성해요. 굳은 부분이 가라앉으면서 주름이 생긴대요. 그래서 당독소를 몸에서 잘 밀어내는 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피부에 있는 이 주름도 당독소가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 니들이 피부 속에 들어가서 그런 부분도 케어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엑소점이라고 들어보셨죠? 제가 처음에 강의 들을 때는 엑소점 이게 뭘까 궁금해가지고 바로 네이버에 조회를 해봤어요. 네이버에 조회해보면 엑소점이 뭐라고 나오냐면요, 루게릭이나 파킨슨병을 치유하는 줄기세포라고 검색이 됩니다. 자, 루게릭이나 파킨슨병은 어떤 병이에요? 본인의 근육이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스스로 자가운동이 불가능해지는 질병이에요. 맞죠? 이런 환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개발해낸 그 줄기세포, 즉 성장인자예요. 이 아이가 우리 앰플에 들어간대요. 왜 놀랐었냐면요, 원래 대표이사님이 우리 그 니들을 출시할 때 바르기만 해도 주름이 현장에서 바로 펴지는, 인위적으로 주름을 펼 수 있는 요즘은 화장품들도 많이 나와 있대요. 그런 합성 성분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현장에서 직효를 낼 수 있는 패치를 만들어낼 것인지, 아니면 천연 성분을 사용해서 서서히 피부가 개선되어 가는 걸 보여줄 것인지가 고민이다라고 말씀하셨었어요. 여러 명의 리더들이 똑같은 대답을 했었던 게 천연 성분으로. 왜? 우리 회사는 피자는 회사였으니까. 근데 답을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니들에 대한 기대가 더 높아지고 있어요. 자, 눌러지고 가라앉고 힘을 잃은 우리의 근육들이 피부 속의 엘라스틴 층들이 엑소점을 만나서 우리의 앰플을 만나서 다시 일어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름이 사라지고 꺼져있는 피부가 올라오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 제품이 언제? 1월부터 출시예요. 자, 1월부터 출시가 되는데 저희 제품에 대한 기대가요, 단순히 얼굴에 붙이는 패치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에서 더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목에 붙이는 패치, 그리고 몸에 붙이는 패치, 부분적으로 다이어트가 일어나고요. 제가 그랬죠? 한국 여성들이 이제 모두 C컵이라고. 자, 부족한 부분에 붙여서 채워 올리는 패치들이 출시가 될 거고요. 더 놀라운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온몸에 근육통이 왔을 때 여러분 뭐 붙이세요? 파스 붙이죠. 근데 이 파스가
마이크로 니들로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자, 지난번 일산에서 강의를 들으시고 그 의료계 쪽에서 일하시는 분이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리뉴메디에서 정말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붙이는 백신, 붙이는 패치로 근육통, 파스 또는 내가 몸에 갖고 있는 모든 결점이라든지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낸다는 게 진짜 사실이라면 이상혁은 노벨상을 받아야 된대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들이 듣기에도 이 제품은 너무 놀라웠던 거예요. 제가 어느 회사에 가서 사업 설명회를 들어봐도 이렇게 놀라운 제품이 출시될 거라면서 가슴 뛰게 얘기하는 회사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 회사 지금 너무나 놀라운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요, 얼마나 전적이고 얼마나 놀라운 우물 앞에 와 있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쵸? 지금 가지고 계신, 지금 차지하고 계신 이 우물이 진짜 놀라운 우물이에요. 그냥 미네랄이 퐁퐁 솟아나고 먹으면 온몸에 병이 사라지고 이런 놀라운 우물을 발견하셨는데 가치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전달에 걱정을 하고 내가 이거 전달해서 괜찮을까? 욕먹지 않을까? 누군가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본인의 레그가 성장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만약에 물이 먹으면 먹을수록 젊어지고 지금보다 10년은 젊어진 모습으로 100살까지 살 수 있게 해주는 물이라고 한다면 전달을 하실 거잖아요. 본인의 믿음이 부족한 거죠. 아까 16분 만에 부산 간다는 걸 아무도 못 믿었던 것처럼 지금은 다 믿잖아요. 제가 임페 간다는 걸 못 믿잖아요. 꼭 가야겠어요. 자, 이분 현재 저희 회사 크라운이세요. 누구라는 이름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이 밝히는 걸 원치 않으세요. 자, 피부 달라진 거 보이세요? 자, 이분이 뭘 하셨냐면요. 저희 회사에서 나오고 있는 마스크팩, 앰플, 크림을 열심히 바르시고 디바이스, MTS, ERP, 그 외에 갈바닉까지 꾸준히 사용하시면서 저희 회사에서 지금은 크라운까지 달성하시고 돈도 왕창 벌고 있어요. 돈 안 벌어도 성공한 것 같지 않으신가요? 돈 안 벌어도 성공했잖아요. 그쵸? 네, 이분은 새 삶을 얻으셨어요. 그쵸? 근데 지금 임페리얼의 꿈을 꾸고 계세요. 왜요?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제품 내 주변의 모두에게 추천해서 그들도 나처럼 아름다워지고 돈도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전달을 하시는 거예요. 그쵸? 저희 제품 이렇게 놀라운 제품입니다. 자, 이분은요 현재 레드 다이아를 달성하고 열심히 사업을 하고 계시는 제 파트너세요. 근데 저희 리뉴메디의 슬림 제품을 먹고 거의 18kg 정도가 빠지셨어요. 진짜 놀랍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엊그제 제가 만났는데 아직도 포동포동해요. 그럼 도대체 18kg가 빠지기 이전의 몸무게는 얼마였을까 엄청 궁금한데 정말 놀라우셨잖아요. 자, 이분이 지금 이렇게 빠지셨어요. 누군지 못 알아보겠죠.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됐어요. 자, 저희 회사 슬림 어떤 것 같아요? 눈으로 보니까 놀라운 것 같죠? 자, 근데 저희 회사 슬림이요. 단순하게 살만 빼는 제품이 절대 아니에요. 제가 대표이사님이 하시는 말에서 정말 놀랐던 말이 뭐였냐면 요즘 아이들은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잦은 질병에 시달린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아이는 태어났을 때부터 기관지가 좋지 않아서 계속 병원에 다니고 있어. 우리 아이는 태어났을 때부터 폐가 좋지 않아. 우리 아이는 아토피를 가지고 있어. 되게 이상하게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이요. 몸의 원인을 모르는 그 질병들, 잔병들을 계속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사람들 병원에 가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일상적인 일이에요. 요즘에는요. 너무 잦으니까. 그치만 특별하게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당독소 때문일 수 있을 거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임산부가 임신을 해 있는 과정에서요. 볶거나 태우거나 구운 요리를 많이 먹게 되면 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볶는 요리 커피는 볶아요 안 볶아요? 원두를 로스팅한다고 볶아요. 검게 볶아요. 그쵸? 그래서 너무 검게 볶아지는 커피는 바람도 유발한다는 얘기, 바람이 일어난다는 얘기 막 있는데요. 커피도 당독소 덩어리래요. 원래 저희 회사에서 커피 런칭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대표이사님이 당독소 요즘 몰아내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하고 맞지 않는다고 안 하셨어요. 그리고 구운 요리, 볶는 요리 사람들이 모든 음식을 굽거나 볶거나 익혀서 먹어요. 찌는 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당독소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임산부가 이렇게 당독소가 많은 식품을 계속 흡수를 하다 보면요. 내 몸에 쌓이는 당독소가 아이에게도 전해진대요.
그러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엄마 몸에서 당독소를 갖고 태어나 버리기 때문에 아토피라든지 기관지염이라든지 이런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 버린대요. 자, 그렇다면 굽거나 볶은 요리를, 커피를 전혀 안 마시거나 안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삼겹살, 갈비 못 먹게 하면 죽을 거예요. 커피 못 마시게 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것들을 밖으로 밀어낼 수 있는 것들을 같이 모색하면 돼요. 디톡은 뭐냐면요, 입으로 들어가는 거 막을 수가 없어요. 이미 내 몸에 들어와 있는 것을 밖으로 어떻게 밀어낼 것인지가 디톡이에요. 그쵸? 저희 회사에서 그래서 당독소 프로그램으로 3가지 제품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굿닥터. 굿닥터는 지금 우리가 제가 지금 커피 한 잔을 마셨어요. 이 안에 들어있는 당독소가 밖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식품이에요. 굿닥터 유산균이요. 자, 여기에 리뉴셀이 나왔어요. 리뉴셀은 뭐냐면요, 태어난 아이가 또는 제가 이미 이전부터 내 몸에 축적되어서 갖고 있었던 당독소를 밖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식품이에요. 이미 내 안에 쌓여있던 당독소가 밖으로 밀려나갈 거예요. 자, 아이를 낳을 계획이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친구들은 다 먹어야겠죠? 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태어나야겠어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시라면 다 먹어야 되는 그런 식품입니다. 여기에 자, 하루에 한 끼만이라도 당독소가 나오지 않는 식품으로 대체를 한다면, 하루에 한 끼만이라도 당독소가 발생되지 않는 식품으로 대체를 한다면 몸 안에 당독소가 쌓이는 것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겠죠. 그게 바로 리뉴슬림이에요. 저는 아침 식사를 챙기기 힘들어서 보통 아침을 리뉴슬림으로 대체하고 있어요. 당독소가 없는 식품을 한 끼 정도는 먹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추천을 하니까 다이어트가 목적이신 분들도 또는 평소에 지병이 있어서 걱정이신 분들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세요. 자, 이 당독소가 위험한 게요, 몸에 어디 붙을지 모른대요. 피 속에 떠돌아다니면서 해마, 머리 쪽에 있는 해마에 붙으면 치매를 발병시키고요. 혈관에 붙게 되면 간경화라든지 또는 그 동맥경화라든지 이런 온갖 경화증을 일으킨다고 해요. 그래서 몸 안에 남아있지 못하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질병의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예방입니다. 맞습니다. 안 걸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에 나와 있는 이런 좋은 식품들 많이 추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도 리뉴메디 만나서 이렇게 새 삶을 얻었습니다. 네, 사업 전달에 얼마나 도움을 많이 받겠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먹고 바르고 리뉴메디 만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 됐습니다. 네, 요즘 자신감이 하늘을 찔러요. 자, 이 친구도 리뉴메디의 임페리어를 계획을 앞두고 달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이렇게 달라지고, 내가 이렇게 좋아지고, 내가 이렇게 돈도 벌 수 있는 사업인데 전달 안 해야 될 이유를 못 찾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전달을 하다 보니까 현재 레드다이아고요. 곧 블랙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블랙다이아 되면 저희 한 달에 얼마 벌어요? 얼마 벌까요? 2차 수당까지 합치면 2,500, 거의 3,000 가까이 수당을 받게 됩니다. 놀랍죠? 한 달에 3천만 원 벌면 뭐 하실 거예요? 한 달에 3천만 원 벌면 뭐 하실 거예요? 응? 여행 간다고? 임페리얼 가야죠. 아직 여행 갈 때 아니에요. 자, 아이고. 자, 이분은요, 제가 청주 강의장에서 만났던 분이에요. 자, 저분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 한번 보세요. 아기가 채 돌도 되지 않았어요. 그쵸? 근데 아기가 칭얼거리니까 딴 사람들한테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아기를 들고 안고 어르고 다리가 그냥 설지 못하더라고요. 다리를 계속 흔들면서 서서 뭘 하고 있냐면 앞에서 강의하신 분의 내용을 꼼꼼하게 기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 실버 세미나에서 박병길 사장님 했던 말이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오늘 좋은 세미나 있으니까 나랑 같이 들으러 가자. 오늘 강의는 너무 괜찮을 것 같으니까 들으러 가자. 그분 강의 들으면 동기부여가 되니까 같이 가자 했더니 걔가 아파서 못 간다고 했대요. 중요하죠. 저도 집에 고양이가 지금 발정이 와가지고 힘들어하는데 여기 왔어요. 부르면 대답을 해 막. 얼마나 힘들면. 근데 그런 거 보고도 와야 하니까 왔어요. 왜요? 왜 왔을까요? 임페리얼 가려고.
다 꿈이 있잖아요. 자기 꿈이요. 근데 그 꿈을 이루고 싶은 이유가 있어야 된대요. 강한 이유가.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왜 꿈을 이루고 싶은 사람일까? 왜 꿈을 이루고 싶지를 고민해봤습니다. 저는 학원을 10년 넘게 경영을 했어요. 제가 학원을 때려치고 네트워크로 전환을 했을 때 모든 학부모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선생님, 원장님, 왜요? 왜 이 좋은 학원을 그만두시고 네트워크를 하시겠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첫 번째 Y는 나는 그들에게 꼭 성공한 네트워커이고 싶다라는, 내가 선택한 게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열심히 떴던 것 같아요. 지금 저의 Y는요, 내 파트너들에게 사례자가 되고 싶어요. 나를 믿고 나와 함께 이 사업을 시작하고 달리고 있는 내 파트너들에게 하니까 되는구나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성공의 사례자가 돼야 내 파트너들도 저를 보고 뛰고 달릴 거 아니에요. 또 제가 다른 의문을 찾지 않아도 되게 물론 회사를 잘 이끌어 가주시겠지만 만약의 경우에 새로운 의문을 찾았을 때 내 파트너들이 다시 한번 나를 선택하게 하려면 저는 꼭 성공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왜 성공하고 싶으세요? 왜 돈 벌고 싶으세요? 돈 안 벌고 싶으세요? 벌고 싶으실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성공의 가능성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꿈이 없대요. 그게 되겠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주해버린대요. 근데 늘 뭘 갖고 있어요? 만족은 없어요. 다 불평불만을 갖고 있어요. 제 여동생을 보니까 남편이 한 달에 계속 400만 원씩을 준대요. 제가 생각했을 때 누가 400만 원씩을 매달 주면 좀 편하게 놀 것 같은데 얘기를 들어봤더니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고 매번 뭘 먹겠다고 하고 또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에 휴대폰 요금 3개에 보험료에 뭐에 뭐 이렇게 나가다 보면 400만 원이 정말 눈 녹듯이 사라져버린대요. 그래서 항상 돈이 없대요. 근데 남편이 돈을 더 안 주는 것 때문에 미치겠대. 근데 그 남편을 또 어떻게 사는지 봤더니 자식이랑 와이프는 저쪽에 청주 쪽에다 보내놓고 자기 혼자 원룸 하나 얻어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한 달에 번 돈에서 대부분을 다 와이프한테 보내고 자기도 힘들게 살아요. 근데 그거 보면 매달 쳇바퀴듯이 돈 벌어가지고 와이프랑 자식 생각하고 돈을 보내는데 전 둘 다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여기 계신 분들 곧 아들이 결혼을 해야 될, 곧 딸이 결혼을 해야 될 분들 계실 거예요. 질문 하나 해볼게요. 아들 계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신시아 며느리로 괜찮다. 네. 이유는요? 왜 괜찮으세요? 육개월 가지면 이제 그냥. 저 여자랑 결혼하면 최소한 내 아들이 굶어 죽진 않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은 저한테서 제가 성공할 것 같다는 가능성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쵸? 가장 소중하잖아요. 자기 자식은요. 오늘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이 희생을 해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낸 날입니다. 그쵸? 가장 소중한 걸 희생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쵸? 자, 여러분들 네트워커에게 아들도 내어줄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트워크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달리셔야겠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모셔온 파트너들에게 성공의 사례자가 되셔야 해요. 맞습니까? 네. 내가 성공해야 더 이상 네트워크를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자, 미국에서 6년 동안 가장 많은 부자를 탄생시킨 직군을 검색해봤더니 뭐가 나왔는지 아세요? 네트워크가 나왔습니다. 네트워크에서 가장 많은 부자가 태어났대요. 경제가 어려울수록 네트워크로는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고 해요. 왜요? 할 게 없으니까요. 돈도 없고 모아놓은 자산도 없고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돈이 조금 들어가고 리스크가 가장 적은 직군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요 삶을 통째로 바꿀 수도 있는 놀라운 사업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사업을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 누군가는 그 사업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오해해요. 또 누군가는 이 사업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또 누군가는 버려요. 또 누군가는 앞으로 나아가고요. 누군가는 멈춥니다. 기회는 잡았다고 해서 다 기회가 아니에요. 이 기회가 진짜 복이 되려면 아무것도 아닌 일, 매일 전달하고 매일 파트너를 만나고 주기적으로 미팅에 참석하고
내가 들었던 떨림과 감동을 계속해서 파트너들과 나누는 아주 작고 단순한 일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이 결국엔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리더가 별다른 거 한 거 없습니다. 여기 엄 대표님 뭐 별다른 거 하셨겠어요? 저랑 똑같은 거 하고 계시더라고요. 맨날 가서 강의 짜서 강의하시고 미팅하시고 파트너들을 걸려오는 전화들 다 받아주시고 독려하시고 똑같은 일 하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저분처럼 저분 가슴에 뭐 있겠어요? 내 자식은 이런 삶에서 살게 하지 않겠다는 강한 믿음이 있으셨을 거예요. 강한 Y가 있으셨을 거예요. 누구는 자식 때문에 이 자리에 못 오는데 저분은 그 자식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신 분이에요. 그쵸?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적으면서 아이 달래면서 그런 간절함이 있는 분이라면 제가 볼 때 저분 언젠가 인테리어에 가 계실 분이에요. 여러분의 파트너들에게도 저런 간절함이 있는지 없다면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내가 그 간절함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되는 리더이기 때문에. 왜요? 새로운 우물을 만나거나 내가 또 다른 선택을 했을 때 그가 다시 한번 나를 선택하게 하려면 나는 그 사람에게 다른 리더여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아마 성공의 자리에 계실 거예요. 미래를 꿈꾸는 건 모두에게 주어진 권리라고 해요. 근데 그 권리를 누리는 건 소수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 권리를 누리는 분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권리 꼭 누리시고요. 오늘 크리스마스예요. 그쵸? 오늘 밤에 진짜 난리 날 거예요. 오늘 밤 파티에는요, 그냥 촛불만 켜지 마시고요. 온 가족이 마스크팩 붙이고 사진 한 장씩 찍으셔서 사진 올리시면 되게 예쁘고 아름다운 사진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그룹방에 그래서 가족 마스크팩 사진 콘테스트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가장 예쁜 가족 사진 올린 그 팀에게 시상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은 이벤트지만 같이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카카오톡 SNS를 이용해가지고 생일 이벤트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 SNS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생일 맞으신 분들한테 인사 보내면서 선물로 마스크팩 보내면 등록이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괜찮아서 해봤는데 엊그제는 생일 맞으신 분한테 열심히 축하 메시지 막 보내고 선물 보내드리겠다고 했더니 이분이 이 사람 동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사업 등록하셨다고 해가지고 포기를 했어요. 자, 이런 팁을 왜 드리냐면요. 사소한 것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너무 멀리에서 찾는 거 말고요. 생활 속에서. 우리 리뉴메도 곧 생활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멤버십이 정말 많아져가지고요. 우리 회사가 만약에 스타벅스하고 계약을 맺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미팅 때문에 스타벅스를 방문했는데 마시는 커피가 PV가 돼서 돌아온다면, 자동차를 바꿀 때가 돼서 차를 바꿨는데 이게 우리 회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회사에서 차 바꿨다고 PV가 돼서 돌아온다면, 우리 회사 그 쇼핑몰 안에 없는 상품이에요. 그쵸? 내가 너무 괜찮아서 롯데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했는데 롯데백화점하고 저희 회사가 제휴가 맺어져 있어서 거기에서 일어난 모든 쇼핑이 PV가 돼서 돌아온다면, 우리 회사에서 앞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방향입니다. 놀랍죠? 네. 니들도 놀라운데 니들보다 더 재밌는 일들을 회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 회사 놀라운 우물이 될 거예요. 터내는 물마다 금이고 다이아몬드가 될 거예요. 그쵸? 좋은 기회 잡으신 거 맞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내 파트너 잘 챙기시면서 끊임없이 전달하는 거예요. 자, 버티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에요. 그쵸? 잘 버티시고 잘 전달하시고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오늘 크리스마스 은총 한가득 받으셔서 내년 이맘때 모두 임페리얼로 자리 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